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후원도면 리뷰로 돌아왔네요. 후원도면 리뷰 중에서도 건담이 아닌 다른 후원도면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아이언맨 마크 7인데요. 마크 7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믹스 쪽보다는 코믹스나 애니메이션 쪽보다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아이언맨 1, 2, 3도 있지만 어벤져스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벤져스 1편 거기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로키한테 집어 던져졌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착하는, 그게 바로 마크 7이죠. 처음에는 마크 6를 메고 왔다가 저기 헬리캐리어한테 완전 갈리고 그 다음에 마크 7으로 이제 갈아타는데, 어쨌든 이 마크 7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기도 합니다. 어벤져스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고, 무장도 많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메카닉스러움의 좀 정점,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뭐 이것보다 마크 3도 어벤져스 아이언맨 1편에서 나왔던 마크 3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에떼님의 마크 7은 순전히 저 때문에 나온 도면입니다. 제가 에떼님한테 사실 부탁을 좀 드렸어요. 등신대급으로 좀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전시회가 있으면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이런 용도로 한번 만들면 어떤가 했더니, 고맙게도 좀 철저한 고증에 가깝게, 최대한 마크 7의 본연의 모습에 가깝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2m급의 저 거대한 방식에다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하기 편하게 탈착이 가능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개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방식의 모델링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m짜리로 전개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전시회가 많이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2m짜리 마크 7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태, 물론 만들어두면 언제든 쓰겠죠. 근데 사실은 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묵혀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만들기 좋은 사이즈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한 50cm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에이 뭐 작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원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모양을 만들어 내려면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디테일까지 고려를 하면 50cm급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0cm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70cm급이 나오도록 전개를 재수정을 했어요. 그 전에 2m급으로 하던 중간 거를 다시 되돌리는 70cm로 줄이는 과정에서 좀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조각을 많이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조각을 덜 내고 이어지고, 그래야지 조금 만들기도 수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언맨 시리즈는 뭐 데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에떼님이 라인을 이렇게 넣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이 아닌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출력이 돼서 금이 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데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PDO만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리뷰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모델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무릎 같은 부분,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분할이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다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분할이 되어 있을 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메카닉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메카닉을 디자인할 때 어떤 식이죠? 박스를 이렇게 쌓아가듯이 디자인을 하잖아요. 박스를 쌓아가듯이 디자인을 해서 이제 건담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이제 캐릭터와 그 박스식의 그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손가락 같은 걸 보면, 건담 손가락은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50cm급은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cm급이지만 여기 박스로 마디마디를 해서 양손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손가락을 넣어본다거나, 캐릭터는 이렇게 표면만 해서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릎도 이렇게 적층 형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패널 라인이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체적인 라운드 형식의 이렇게 몸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 속이 비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마냥 외형을 완전히 해서, 그래서 중간에 이 캐릭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운데 뼈대도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가 막히게 크로스오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봐도 외형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마크7의 그것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듣기로는 핫토이를 기반으로 핫토이를 직접 보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종이 모형으로 얼만큼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시겠죠? 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전개를 최대한 전개를 조그맣게 해서 제가 만들어낸 꼼수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면, 자, 거대한 팔을 끼우고 빼고 끼우고 할 때 건담 같은 경우는 원형이 되어 있잖아요. 원형으로 되면 팔의 각도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 팔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스태츄 그냥 서 있는 방식으로 가동을 아주 배제한 그런 식의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커넥트 끼워지는 부분이 네모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네모로 되어 있고 LED 선을 만약에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또 마련해 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여기를 잘 보시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 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보통 다리를 끼울 때 이렇게 핀을 옆에서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커넥트가 되어서 끼워지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끼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끼워 넣을 때 여기서 옆이 아닌 밑에서 위로 이렇게 꽂아지는, 여기서 위로 올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중이 측면에서 이렇게 꽂으면 어때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 꽂아지는 축이 비틀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래로 눌려지는 힘이 눌러지더라도 이게 비틀어지거나 하는 위험이 덜하다는 거죠. 힘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흔적은 뭐 때문에 등신들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70cm가 작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만드시는 두께가 120cm, 120g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두께로 디자인을 하고 그 정도의 두께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정도 힘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 자, 그리고 가슴, 그리고 눈, 그리고 손바닥 이런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또 하얀색으로 LED를 넣기 좋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한번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적층형 분할 방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건담의 향기가 좀 나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도 분할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작은 안 찍힌다. 안쪽에 보면 작은 관절이 또 숨겨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건담을 만드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상체를 보면은 왠지 보이시죠?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안쪽이 그냥 보이죠? 휘잉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려면 분할되어 있는 PDO를 보면 좋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일단 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그 머리 자체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시하기도 좋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테두리가 속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비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쌓아지는 형식으로, 박스가 쌓아지는 형식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만약에 LED를 넣으려면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긴 한데, 머리 자체를 봤을 때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이게 단점이 하나 생기죠.
이걸 속을 비워버리면 이 전체가 종이이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속에 판이 있다는 것은 그 뒤틀림을 잡아준다는 거죠. 아, 그럼 머리는 왜 이렇게 했어? 다른 건 아까 상체는 비워놓은 것 같은데 머리가 제일 이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방향으로 잘 보여야 돼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뻐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는 비어있는데 왜 머리냐? 그럼 상체는 판을 끼우려면 그 판만큼 종이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뒤틀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건담처럼 아예 분할을 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상체를 한번 볼까요? 자, 상체는 이렇게 중간에 거대한 네모통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허리 부분이 따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따로 분할되어 있는 허리 부분과 이 상체를 끼우면서 상체는 최대한 종이가 덜 들어가게 외피를 이어진 캐릭터 방식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가 캐릭터처럼 외형을 이렇게 따로 둥글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네모와 이 가운데의 네모 상자가 속에서 힘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 네모 상자를 통해서 이게 외형이 또 이렇게 잡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어딨냐, 이 전체적인 이 안쪽을 받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양쪽에 팔을 끼워도 이 외피 자체에 힘이 안 가고 이 내피 안쪽에 안쪽 골격에 힘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강을 외피는 안 해도 되지만 안쪽 상자를 좀 튼튼하게만 만들면 양쪽 팔을 끼워도 팔이 이렇게 처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몸통이 캐릭터처럼 둥글게 되어 있어도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강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외피 자체를 만약에 그 두상처럼 중간에 칸으로 나눠버리면 이걸 전체를 지탱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이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힘을 받는 방식과 그리고 이 종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만들기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허리 부품이 이 통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상체가 연결은 되지만 또 이 중간이 비어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상체를 종이가 덜 들어가는 만큼 또 가벼운 그런 효과도 나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중이 하체에 집중이 되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잘한 이 동그란 부품들이 보입니다. 그죠? 동그란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더 크게는 가능하지만 더 작게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골반 쪽을 보시게 되면 골반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지금 매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는 좀 더 독특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이걸 검정색으로 만들고 이 겉에 부분을 빨간색으로 더 씌우는 방식도 뭐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두 번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리인데요. 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다리 같은 경우는 또 그럼 전부 다 통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리 같은 경우는 이 하체가 이렇게 분할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분리가 또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cm가 넘는 긴 다리인데 이걸 또 분할이 될 수 있도록,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동하기 편하게, 이게 사실 그 198짜리 2m짜리로 하게 되면 다리 한 칸 자체가 40cm 정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 40cm가 넘죠. 한 50cm, 60cm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동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면서 네모난 네모난 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틀어지거나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점은 역시 스태츄기 때문에 가동이 전혀 없다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아이언맨의 가동이라 그거는 그냥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고정된 포즈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동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동이 안 되는 만큼의 장점,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스탠딩, 이런 것들이 더 장점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멋진 포즈를 원하시는 분은 개조는 힘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아예 안쪽에 관절을 새로 심거나 외피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언맨 다리 쪽은 사실 굉장히 캐릭터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이렇게 좀 LP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런 조각조각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약간 이 잘려 안쪽으로 이 분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는 걸 만약에 만들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고요. 뭐 팔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아이언맨은 디즈니 마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후원받는데 그것도 솔직히 좀 있어요. 왜냐면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떼님이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종이 모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에다가 일단 스태츄 형식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고 외형 중심으로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 자체의 어떤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 영화를 좀 보셨고 그리고 아이언맨을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아이언맨을 보신 분들은 이 해가 이렇게 뭐 여기가 열린다든지 뭐 어깨가 열린다든지 이 측면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고관절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열려서 다양한 무장을 이용하는 것들이 사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재현을 좀 했으면 어떨까? 종이 모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 위에서 이제 외계인들이 내려올 때 어깨에 있는 미사일로, 소형 미사일로 뭐 폭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되는 모형, 원래 지향했던 부분이 대형 스태츄였기 때문에, 대형 등신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탠딩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사실 완전히 큰 2m짜리 완전히 큰 아이언맨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이런 방식의 디자인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70cm급으로 나와버렸을 때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어떤 가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다이나믹한 분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아쉬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후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회원들이 즐길 때는 막 등신대만큼을 즐기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디다 세워놔요? 나 너무 좋다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만들자마자 폐지가 쌓여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등신대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걸 소형을 해서 회원님들한테 선보이고 후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에떼님이 아무래도 그 특유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포션과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린 디자인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 꼭 이거는 후원을 받아라 하고 저한테 압박을 넣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봐도 종이 모형으로 현재 나오고 다른 그 재질로는 엄청난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핫토이 같은 것도 엄청나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종이 모형으로 봤을 때는 마크 7의 어떤 이런 디테일과 외형을 정말 최고로 잘 살리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형의 평점은, 제가 가진 평점은 70cm급이기 때문에 8점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게 2m급으로 나왔으면 1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등신대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멋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도면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가 후원도면 아이언맨 마크 7 소개시켜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고민이 좀 됩니다. 다음 시리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조금 고민이 빠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블바디스 페이퍼에 가입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후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도 그렇고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있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